여러분, 주말 사이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단 하루 만에 판이 완전히 엎어졌어요. 금요일 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심장부를 강타했습니다. 테헤란 상공에 벙커버스터가 장렬했고 최고 권력자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37년간 이란을 통치해온 절대 권력이 하룻밤새 증발한 겁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1시간도 안 돼서 보복에 나섰고 지금 이 시각에도 포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텔아비브 도심이 뚫렸고 두바이 공항 폐쇄에 부르즈 할리파 인근까지 타격을 입었습니다. 카타르와 바레인, 쿠웨이트에 있는 미군 기지까지 미사일 사정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됐습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에 통항 불가령이 떨어졌고 선박 이동량이 70%나 급감했습니다. 완전 봉쇄 직전인 사실상 셧다운 상태입니다. 코인 시장에선 하루 만에 185조 원이 공중분해됐습니다. 자, 당장 화요일이면 우리 주식시장이 열립니다. 계좌에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이라도 던져야 할까요? 수백만 개미 투자자분들이 지금 똑같은 고민으로 밤을 지새우고 계실 겁니다. 그 공포? 충분히 이해합니다. 적국 수장이 죽고 호르무즈 뱃길이 막혔는데 매도 버튼에 손이 가는 건 당연한 본능이죠. 하지만 잠깐만요. 지난 70년간 전쟁이 터질 때마다 주식을 팔고 도망친 사람들이 어떤 후회를 했는지 아신다면 질문의 방향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요. 다가올 화요일 아침, 여러분이 호가창이 아니라 무엇을 노려봐야 하는지 돈이 되는 길목을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내비게이션, 코앞 경제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자, 전쟁은 곧 주가 폭락이다. 얼핏 들으면 너무나 당연한 공식 같습니다. 하메네이 사망의 호르무즈 위기에 중동이 불바다인데 큰일 났다 싶으시죠? 장 열리자마자 시장가로 던져야겠다고 마음먹은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뻔한 상식을 실제 데이터로 까보면 전혀 다른 진실이 튀어나옵니다. 1990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밀고 들어갔을 때 S&P 500 지수가 석 달 동안 20%나 주저앉았습니다. 공포가 극에 달했었죠. 하지만 막상 미국이 개전을 선언한 첫날, 시장은 폭락이 아니라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딱 6달 만에 전쟁 이전 주가를 보란듯이 전부 회복해냈습니다. 2003년 이라크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군 침공 한 달 만에 8.4% 반등했고 그 뒤로 30% 넘게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당일은 어땠을까요? S&P 500은 오히려 1.5% 상승 마감했습니다. 작년 6월 이스라엘이 이란을 첫 공습했을 때도 코스피가 장중에는 출렁였지만 딱 3거래일 만에 2900선을 다시 뚫고 올라왔습니다. 어떤 패턴인지 감이 오시나요? 지난 70년간 5번의 굵직한 전쟁이 있었지만 결과는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똑같았습니다. 포성이 울리면 시장은 반등했습니다. 공포에 질려 주식을 판 사람들만 역사상 가장 비싼 수업료를 치른 셈이죠. 피델리티 자산운용이 내놓은 분석을 한번 볼까요? 1988년 이후 상승장이 펼쳐진 단오일, 딱 닷새만 놓쳤어도 장기 수익률이 무려 37%나 쪼그라듭니다. 그런데 그 기적같은 반등의 날들은 언제 찾아왔느냐? 바로 대폭락 직후였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조직검사 결과 기다릴 때 생각해보세요. 결과 통보받기 전까지가 피가 마르고 잠도 안 오잖아요. 차라리 결과가 딱 나오면 설령 그게 나쁜 병이라 해도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집니다. 의사 선생님이랑 수술 날짜 잡고 치료하면 되니까요. 주식시장도 이와 똑같습니다. 전쟁이 날까 말까 하는 그 불확실성, 그게 시장의 목을 조르는 진짜 범인입니다. 막상 전쟁이 터지면요. 악재는 악재지만 적어도 상황은 명확해진 겁니다. 시장은 불확실한 호재보다 확실한 악재를 선호합니다. 상황이 정해지면 그때부터는 대응의 영역이니까요. 이번 사태도 본질은 같습니다. 하메네이가 제거되면서 거대한 불확실성 하나는 사라졌습니다. 이란이 핵 버튼을 누를까? 지도자가 무슨 꿍꿍이일까? 이런 막연한 공포는 거친 셈이죠. 하지만 주의하셔야 합니다. 불확실성이 빠져나간 자리에 또 다른 변수가 치고 들어왔습니다. 지도부 통제를 잃은 혁명 수비대가 제멋대로 포격을 퍼붓고 있다는 점입니다. 머리는 잘렸는데 몸통이 살아서 날뛰는 기이한 상황인 거죠. 이란군은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최소 2000기 이상 쟁여두고 있고 군사 전문가들은 이 산발적인 보복이 최소 며칠은 더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사는 늘 공포를 견딘 자에게 보상을 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사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반복될지는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결론 내리기 쉽습니다. 아, 그럼 이번에도 존버하면 승리하겠네? 아니, 오히려 지금이 풀매수 기회인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저도 처음엔 단순하게 봤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 쎄한 부분이 보입니다. 이번 판은 과거와 결정적으로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코스피의 현재 위치, 체급이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증시 위치가 어디입니까?
불과 3일 전인 26일에 사상 최고가인 6,300포인트를 찍었습니다. 10달 전만 해도 5,000선이었던 곳이에요. 10달 사이에 몸집이 26%나 불어났습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이 1억 원을 묻어뒀다면 앉아서 2,600만 원을 번 셈입니다. 과거 전쟁 때를 복귀해 볼까요? 걸프전 때는 이미 시장이 하락세인 와중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라크전은 닷컴 버블 붕괴로 시장이 바닥을 기고 있을 때였고요. 출발선 자체가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마트 할인 행사로 생각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원래 만원짜리를 1,000원 깎아주는 거랑 이미 3만원까지 떡상한 물건을 1,000원 깎아주는 게 과연 같은 세일일까요? 지금 코스피는 단기간에 1000포인트나 급등한 잔뜩 부풀어 오른 상태에서 펀치를 맞은 겁니다. 조정의 꼴이 생각보다 깊습니다. 하지만 진짜 주시해야 할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머니인 외국인들이 이 급등장에서 이미 탈출 러시를 감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2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만 무려 21조 1천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이건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하루에만 7조 원을 쏟아낸 날도 있었으니 사실상 전쟁이라는 이슈가 터지기 전부터 미리 짐을 싸서 떠나고 있었다는 얘기죠. 여기서 무릎을 치게 만드는 아하 포인트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대중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인이 파니까 위험하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한꺼풀 더 벗겨보면 소름 돋는 진실이 나옵니다. 외국인이 던진 21조 원, 과연 누가 다 받아냈을까요? 바로 개인 투자자, 우리 개미들입니다. 이번 달 개인 순매수 규모가 역대급을 찍었어요. 냉정하게 말해 외국인은 급등장에서 차익 실현하고 엑시트했고 그 고점 물량을 개인들이 고스란히 떠안았다는 뜻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전쟁이라는 메가톤급 충격이 오면 계좌가 녹아내리는 건 누구겠습니까? 고점에서 물량을 받아낸 개인들입니다. 게다가 이번 전쟁은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과거 걸프전이나 이라크전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는 원사이드 게임이었습니다. 상대는 반격할 엄두도 못 냈죠. 그런데 이번엔 양상이 묘합니다. 이란이 1시간 만에 미사일로 즉각 응수했습니다. 이스라엘 본토는 물론 카타르와 바레인, 쿠웨이트에 주둔한 미군 기지까지 타격권에 넣었습니다. 심지어 두바이 심장부인 부르주 할리파 인근까지 피격되고 공항 셧다운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중립국의 민간시설까지 타격을 입은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과거 전쟁에선 볼 수 없었던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불가 통보가 떨어지면서 선박 통행량이 무려 70%나 급감해버린 겁니다. 수십 년간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눈앞에 현실이 됐습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전쟁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은 현재 진행형이고 AI 거품론에 대한 우려, 여기에 미국 물가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재점화 공포까지 겹쳤습니다. 악재가 첩첩산중으로 쌓여있는 화약고 위에서 전쟁이라는 불씨가 당겨진 꼴입니다. 과거 전쟁 발발 후 시장이 V자로 반등했던 데에는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째, 주가가 바닥권일 것. 둘째, 전쟁이 일방적일 것. 셋째, 다른 악재가 없을 것. 하지만 이번엔 이 세 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도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버티는 자의 편이라지만 이번엔 무턱대고 버티기가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할까요? 이번 전쟁이 내 자산에 미칠 파장을 제대로 읽으려면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라 그 이면을 파헤쳐야 합니다. 트럼프는 도대체 왜 지금 이란을 쳤을까요? 표면적으로는 핵 위협 제거라고 합니다. 트럼프 본인도 이란 국민의 자유를 위한 결단이라고 포장했죠. 명분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 발짝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전쟁의 진짜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기름길 전쟁입니다. 이란에서 뿜어져 나오는 원유의 90%가 어디로 흘러갈까요? 바로 중국입니다. 하루에 100만 배럴에서 150만 배럴이 넘어갑니다. 중국은 서방의 제재망을 피하려고 이른바 섀도우 선박이라는 유령 선단을 동원합니다. 위치 추적 장치를 끄고 망망대해에서 배를 갈아타며 원산지를 세탁하고 이란산 원유를 헐값에 쓸어 담는 거죠. 이런 유령 선박만 약 1,000척에 달한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건 이 거래의 일부가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결제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미국이 참을 수 없는 영린입니다. 전 세계 석유 거래는 무조건 달러로 한다. 이게 불문율입니다. 이게 바로 페트로달러 시스템이고 미국 달러가 기축 통화의 왕좌를 지키는 핵심 기둥입니다. 그런데 이란과 중국이 위안화로 석유판을 벌인다? 이건 달러 패권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동네 시장에선 무조건 원화만 쓰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런데 뒷골목에서 몰래 다른 동네 돈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암시장이 생긴 겁니다. 처음엔 구멍가게 수준이니 봐줬는데 그 규모가 점점 커져서 시장 질서를 위협하면 동네 전체 돈 가치가 흔들리겠죠. 미국이 지금 이란과 중국의 위안화 밀월 관계를 보는 시각이 딱 이렇습니다. 이란 핵을 막겠다는 건 명분일 뿐입니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중국으로 들어가는 에너지 보급로를 끊고 위안화 석유 결제 루트를 박살내는 것. 이것이 미국의 진짜 노림수입니다. 퍼즐을 맞춰보세요. 올 1월에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왜 건드렸을까요? 베네수엘라도 중국과 러시아에 기름을 대던 주요 공급처였습니다. 베네수엘라에 이어 이란까지 중국으로 흘러가는 비달러 기름길을 하나씩 도장 깨기 하듯 끊어내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미국은 셰일 혁명 덕분에 하루 1,360만 배럴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 산유국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누가 웃을까요? 바로 미국 에너지 기업들입니다. 트럼프 입장에선 일석사조입니다. 이란 핵 제거하고 중국 에너지줄 끊고 자국 에너지 기업 주가 부양하고 전시 대통령 효과로 40% 밑으로 추락한 지지율까지 반등시킬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트럼프는 오는 11월 3일 운명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 재무장관 베센트가 5월부터 대규모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할 거란 첩보가 돌고 있죠. 11월 선거 전까지 어떻게든 증시를 띄우겠다는 의지입니다. 즉, 트럼프에게 이번 전쟁은 빨리 끝내고 성과를 챙겨야 할 단기 이벤트지 질질 끌어서는 안 될 싸움입니다. 전쟁이 장기화돼서 유가가 폭등하고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중간 선거는 필패니까요. 결론적으로 이 전쟁은 단순한 미사일 공방전이 아닙니다. 에너지 패권 전쟁이자 철저히 계산된 타이밍 전쟁입니다. 기름길이 막히면 여러분의 현금 흐름도 막힙니다. 왜냐고요? 핵심은 바로 호르무즈 해협에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에서 대양으로 나가는 좁은 목구멍과 같습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에서 25%가 이 좁은 길목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물동량이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하루 평균 1,700만 배럴이 쏟아져 나오는 곳이죠. 지도를 보면 해협폭이 39km나 돼서 널찍해 보이지만 초대형 유조선이 바닥을 긁지 않고 지날 수 있는 깊은 뱃길은 고작 9km에서 10km 폭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이 생명줄 같은 좁은 수로가 이란 영해에 속해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왜 우리 발등에 불이냐고요? 대한민국이 들여오는 원유의 70%가 이 좁은 목구멍을 통과해야 하거든요. 일본은 더 심각해서 90%에 달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동네 도로 사정으로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이 매일 장을 보러 가는 마트가 있는데 거기로 가는 큰 길이 딱 하나뿐인 상황입니다. 옆 동네 사람들은 그 길이 막혀도 돌아갈 샛길이 있어요. 좀 귀찮긴 해도 밥은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외나무 다리 같은 도로가 끊기면 마트에 갈 방법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전 세계 입장에서는 20% 정도의 골치 아픈 일이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는 70%의 치명타가 되는 이유입니다. 같은 전쟁 뉴스를 봐도 유독 우리 증시와 경제가 발작을 일으키는 원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했던 그 도로 차단이 현실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사실상 통행 금지 딱지를 붙였고 그 즉시 선박 이동량이 하루 만에 70%나 증발해버렸습니다. 글로벌 석유 메이저들은 즉각 유조선 운항을 올스톱시켰죠. 아예 꽉 막힌 완전 봉쇄까진 아니더라도 숨통이 거의 끊어지기 직전까지 조여진 상황입니다. 정부 당국도 비상이 걸려서 실물 경제에 미칠 파장을 시시각각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하늘길부터 막혔습니다. 대한항공은 3월 5일까지 두바이행 비행기를 전면 캔슬했고 중동 노선 전체가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유가 차트를 볼까요? 지난 금요일 브렌트유가 73달러 선에서 마감했는데 하메네이 사망 소식에 호르무즈 반봉쇄 악재까지 겹치면서 월가에서는 월요일장 시작과 동시에 80달러 돌파를 확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름길이 막히면 여러분 통장이 텅 비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겁주는 게 아닙니다. 유가가 뛰면 당장 주유소 휘발유 가격부터 요동치잖아요. 파급 효과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택배비, 장바구니 물가, 난방비, 택시비까지 줄줄이 인상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IMF 시절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물가가 미친 듯이 널뛰던 그 공포를요. 기름값은 모든 물가의 방아쇠 역할을 합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혼돈 속에서 미래를 족집게처럼 맞추려는 시도는 무의미합니다. 이란의 머리인 하메네이가 사라졌는데 손발인 혁명 수비대가 제멋대로 포격을 가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머리 잘린 닭이 사방으로 날뛰는 꼴이죠. 이 광란이 며칠 만에 진정될지 아니면 몇 주 동안 이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극적으로 해협 봉쇄가 풀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사우디까지 불똥이 튀며 전면전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투자자에게 필요한 건 섣부른 예언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나침반입니다. A라는 신호가 뜨면 B처럼 행동한다는 명확한 대응 원칙이 있어야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소설 같은 시나리오 대신 숫자로 찍히는 신호를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유가 전망도 상황에 따라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바클레이즈는 하루 100만 배럴 공급 찾을 시 80달러를 예상하지만 캐피털 이코노믹스와 골드만삭스는 봉쇄가 길어지면 100달러 돌파를 경고합니다.
JP모건과 SEB는 사우디 석유 시설까지 공격받는 최악의 경우 120달러에서 150달러까지 폭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유가라는 숫자가 어디에 멈추느냐가 내 자산의 생사를 가릅니다. 만약 유가가 80달러 아래에서 진정된다면 호르무즈 사태가 빠르게 수습되고 있다는 긍정적 시그널입니다. 이 경우 코스피 하락폭은 3에서 5% 내외로 방어될 것이고 일주일에서 2주일 안에 6천선 복귀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작년 6월 이스라엘 공습 때도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호르무즈가 사실상 반쯤 막힌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피부에 와닿게 설명해드리자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원 이상 급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달에 기름값으로만 3만원에서 5만원이 추가로 깨지는 거죠. 물가가 치솟으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리고 여러분의 대출이자 고통은 길어집니다. 증시는 5,500에서 6,000 사이 박스권에 갇혀서 지루한 등락만 거듭할 공산이 큽니다. 만약 유가가 100달러를 뚫고 올라간다? 이건 명백한 확전 사이렌입니다. 사우디나 UAE 시설이 타격받거나 미군 지상군이 투입된다는 뜻이니까요. 이 지옥문이 열리면 코스피는 4,500에서 5,000선까지 밀리며 20% 넘는 폭락장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1억 원을 투자했다면 순식간에 2천만 원 넘게 증발하는 겁니다. 환율은 달러당 1,500원을 뚫고 물가 폭등으로 생활비 부담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커질 겁니다. 그럼 최악의 경우엔 다 망하는 거 아니냐며 좌절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금융 역사는 우리에게 다른 교훈을 줍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코스피가 1439까지 곤두박질 쳤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공포에 질려 주식을 던진 사람들은 이후 시장이 2배 넘게 폭등하는 걸 손가락만 빨며 지켜봐야 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남들이 비명을 지르는 극단적 공포의 순간이 지나고 보면 최고의 박앤세일 기간이었습니다. 물론 그 바닥을 정확히 잡는 건 신의 영역이죠. 하지만 현금을 쥐고 기다린다면 기회가 왔을 때 낚아챌 수 있는 자격은 갖춘 셈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줍줍에 나서야 할까요?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여기가 바닥이다 라고 정확히 찍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바닥 근처에 왔다는 신호등을 읽을 수는 있습니다. 한국 시장 반등을 알리는 3가지 시그널을 꼭 기억하세요. 첫째, 호르무즈 해협 통행 재개 뉴스입니다. 유조선이 다시 움직인다거나 이란 해군의 검문이 느슨해졌다는 소식. 이런 헤드라인이 뜨면 최악의 공포가 물러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게 첫 번째 청신호고요. 둘째는 유가의 하락 안정화입니다. 브렌트유가 80달러 밑으로 내려와서 이틀 이상 머문다면 시장이 공급 충격을 소화해냈다는 뜻입니다. 셋째,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변화입니다. 무차별 매도 폭탄을 멈추고 순매도 규모를 줄이거나 순매수로 돌아서는 순간이 진짜 기회입니다. 2월 한 달 동안 무려 21조 원을 팔아치운 외국인 수급이 핵심입니다. 이들의 매도 폭탄이 멈추거나 순매수로 돌아서는 순간이 가장 강력한 바닥 신호거든요. 앞서 언급한 3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질 때 과대낙폭 구간에 있는 반도체나 수출 대형주를 분할로 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국장만 볼 게 아니라 미장에서 체크해야 할 포인트도 있습니다. 5월 15일 케빈 워시가 연준의 새 수장으로 등판합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연준 의장이 바뀌는 과도기에는 시장이 덜컹거리는 단기 노이즈가 발생하는 게 국룰이었죠.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기회입니다. 조정 파동이 지나고 나면 새 의장이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들면서 본격적인 반등 랠리를 시작할 테니까요. 즉, 워시의 취임 전후가 미국 증시의 흐름을 가르는 첫 번째 변곡점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승부처는 11월 3일 중간선거입니다. 트럼프 입장에선 무조건 이겨야 하는 게임이죠. 선거를 코앞에 두고 주가가 박살나 있으면 표심을 잃기 십상이니까요. 베센트 재무장관이 5월부터 돈을 풀겠다고, 즉 유동성 공급을 예고한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5월에서 12월 사이 미증시를 부양할 강력한 카드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는 뜻이죠. 정리하자면 국장은 호르무즈와 유가, 미장은 워시 취임과 중간선거, 이 2가지 축을 보셔야 합니다. 이 타임라인들이 여러분이 매수 버튼을 누를지 말지 결정하는 투자의 나침반이 되어줄 겁니다. 여기서 잠깐, 그냥 전쟁 이슈니까 방산주나 기름집 주식 사면 대박 아니냐?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팩트 하나만 짚고 넘어가죠. 뉴스 속보를 보고 여러분이 방산 테마를 떠올렸다면 이미 전 세계 수백만 투자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마친 상태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대장주는 이미 수개월째 쉬지 않고 고공행진 중이었고요. S-오일은 2월 20일에만 8.2% 급등하며 50이 주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뉴스 뜨고 들어가는 건 이미 출발한 버스 뒷공문이 잡는 꼴, 즉 막차 타다 물릴 위험이 큽니다. 그렇다고 섹터 자체를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뇌동매매로 개별 종목을 추격하지 말고 돈의 큰 흐름, 즉 매크로를 읽으라는 거죠. 전쟁이라는 이슈가 자금의 물줄기를 구조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유가가 뛸 때 돈이 쏠리는 저수지가 따로 있거든요. 바로 에너지와 정유 섹터입니다. S오일, SK이노베이션, 한국가스공사 같은 종목들은 원유 가격 상승이 영업이익에 직결되는 구조니까요. 방산도 빼놓을 수 없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입니다. 전선이 길어지면 각국의 국방 예산은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주도 마찬가지예요. HD 한국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은 운송 항로가 바뀌면 선박발주가 늘어나니 수혜를 입죠. 물론 위기 때마다 몸값이 치솟는 전통의 안전자산, 금과 달러도 주목해야 합니다. 반대로 유가 급등이 악재인 곳, 즉 돈이 빠져나가는 구멍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항공주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는 기름값이 오르면 비용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게다가 중동 하늘길이 막히는 악재까지 겹쳤어요. 물류 운송주도 힘들고 화학 섹터 역시 원가 부담이 커져 마진이 줄어듭니다. 고유가와 고물가는 여행이나 레저 같은 소비재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짓누르는 요인이죠.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당장 수혜주를 풀매수하라는 게 아니라 호르무즈 사태가 어떤 시나리오로 가느냐에 따라 섹터 비중을 조절하는 리밸런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봉쇄가 풀리고 긴장이 완화되면 에너지와 방산의 상승 탄력은 둔화되고 그동안 눌려있던 항공과 소비재가 기술적 반등을 하겠죠. 반면 사태가 길어지면 에너지는 더 달리고 항공과 소비재는 지하실을 파고 내려갈 겁니다. 종목 하나하나에 매몰되지 말고 기름길의 향방에 따라 섹터 전체를 공략해야 합니다. 섣불리 매도 버튼 누르지 마세요. 대신 지금부터 말씀드릴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계좌를 지키는 수비 전략입니다. 화요일 장 시작인 오전 9시 땡 하자마자 던지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개장 직후 30분에서 1시간은 공포심에 질린 투매 물량이 쏟아지는 구간입니다. 이때 휩쓸려서 팔면 그날의 최저가, 바닥에서 파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적어도 오전 10시까지는 관망하세요. 시초가 급락 후 10시쯤 낙폭을 줄이고 있다면 시장이 공포 물량을 소화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충분히 버텨볼 만한 자리란 거죠. 하지만 10시가 넘어서도 계속 흘러내린다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중 축소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전략, 정답지는 월요일 밤 미국 시장에 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3월 2일 월요일은 3일절 대체 휴일이라 한국 증시는 휴장입니다. 우리보다 미장이 먼저 열리는 거죠. 월요일 밤 11시 30분부터 시작되는 뉴욕 증시 흐름을 반드시 체크하세요. S&P 500 지수가 3% 안쪽으로 하락하고 국제 유가가 85달러 아래에 머문다면 시장은 이 이슈를 통제 가능한 악재로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화요일 코스피가 받는 충격도 제한적일 겁니다. 반대로 지수가 5% 넘게 폭락하고 유가가 90달러를 뚫어버린다면 월가는 확전 가능성을 매우 심각하게 본다는 얘기죠. 화요일 한국장은 큰 폭의 하락이 예상되니 대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전략입니다. 앞서 이번 전쟁의 본질은 결국 기름길 싸움이라고 강조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계좌도 이 관점에서 뜯어봐야 합니다. 보유 종목 중 유가가 오를 때 타격을 입는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냉정하게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항공, 해운, 화학, 그리고 소비재 섹터는 기름값이 오르면 비용 증가로 실적 쇼크가 올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만약 계좌의 절반 이상이 이런 유가 민감주라면 호르무즈 봉쇄가 길어질 때 포트폴리오 전체가 한쪽으로 쏠려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지든 현금 비중, 즉 총알을 챙겨두면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급락장에서 줍줍할 기회가 생기고 추가 하락을 버틸 멘탈도 지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단순히 유가만 오르는 게 아니라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유가에 환율 급등까지 겹치면 소위 이중고를 겪게 되는 셈이죠. 이때 달러 예금이나 달러 ETF를 일부 보유하고 있다면 원화 약세 구간에서 계좌를 방어해주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이번 에너지 패권 전쟁에서는 유가와 환율, 이 두 가지가 커플링되어 움직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투자의 세계에서 진짜 위험한 순간은 단순히 시장이 폭락할 때가 아닙니다. 욕망과 현실을 혼동하면 계좌가 녹아내리는 시기입니다. 솔직해집시다. 다들 폭락 직전에 기가 막히게 팔고 싶으시죠? 찐바닥 잡아서 인생 역전하고 싶고 전쟁 수혜주 하나 잘 골라 대박 터뜨리고 싶고 그 마음 100번 이해합니다. 저라고 왜 안 그렇겠습니까? 하지만 할 수 있는 영역은 냉정합니다. 월요일 밤 미증시 흐름 체크하고 화요일 장 시작하자마자 공포에 질려 던지는 물량에 휩쓸리지 않는 것. 호르무즈 해협 속보 챙기면서 유가와 환율 연동해 내 포트폴리오 상태 뜯어보는 것. 그리고 현금 꽉 쥐고 있다가 확실한 시그널이 떴을 때 분할로 진입하는 것. 기억하세요. 하고 싶은 것은 그저 감정 노름입니다. 반면 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한 전략이죠. 포성이 울리는 시장에서 감정만큼 값비싼 수업료는 없습니다. 오직 이성적인 전략만이 내 돈을 지킵니다.
자, 화요일까지 반드시 체크해야 할 액션 플랜 딱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월요일 밤 11시 30분 S&P 500과 브렌트유 가격부터 확인하세요. 둘째, 화요일 아침 9시 뇌동매매 금지입니다. 10시까진 낙폭 흐름만 지켜보세요. 셋째, 호르무즈 해협 이슈는 매일 모니터링 필수입니다. 넷째, 외국인들의 매도 폭탄이 좀 진정되는지 수급을 체크하십시오. 다섯째, 현금 비중은 최소 20%에서 30%까지 확보해 두는 것. 이 다섯 가지가 혼란 속 나침반이 되어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언급한 종목들은 로직 설명을 위한 예시인 거 아시죠? 사라, 팔아라 하는 리딩 아닙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오롯이 본인 몫이라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자, 오프닝 때 던진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전쟁 났는데 지금이라도 던질까요? 이제 답이 좀 잡히시나요? 역사를 보면 공포에 질려 매도 버튼 누른 사람 치고 승자된 경우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좀 묘합니다. 역대급 고점에서 터진 악재인데다 이성보단 본능으로 싸우는 형국이고 무엇보다 원유 수송로가 진짜로 좁아졌으니까요. 무지성 존버도 패닉셀링도 정답이 아닙니다. 욕망은 접어두고 대응을 하십시오. 육아 흐름 예의주시하며 신호 기다리다가 차분하게 분할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난세에 내 계좌 지키는 유일한 생존법입니다. 육아라는 지표를 꽉 잡고 스마트하게 버티셔야 합니다. 오늘 내용 어떠셨습니까? 다가오는 화요일, 여러분은 어떤 포지션을 취하실지 댓글로 전략 공유 부탁드립니다. 복잡하고 골치 아픈 시장 이슈들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앞으로도 제가 싹 다 풀어서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필수인 거 아시죠? 지금까지 코앞의 경제였습니다.